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장마철이 되면 빨래도 잘 안 마르고 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많이 펴서 또 살림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마철에는 습기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좀 제습기가 이젠 거의 필수품이 됐고요. 또 제습제도 좀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습기나 제습제 사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습도 조절이 되는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보시는 수치 있습니다. 이 수치의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장마철에 집안 곳곳에 수출 좀 놔두시는 것이 이 습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초를 켜두는 것도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인체 해가 없으면서 또 향도 자극적이지 않은 좋은 향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초를 태우면서 눅눅함도 줄어들고요. 또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으니까 장마철 필수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마철에 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습도 조절 방법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와 배 그리고 시금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가락동 농산물 시장 분위기 어떤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이경환 팜캐스터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비가 좀 오락가락하면서요, 날씨가 좀 후덕지근하죠. 이럴 때 우리 좀 갈증을 쫙 풀어주면서 또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수박 경매가 펼쳐지는 수박 경매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와, 보시는 것처럼요,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해 보이는 우리네 수박들 꽤 많이 반입되어 있는 거 좀 보이시죠? 하지만요, 지금 양을 비교해보면은 지난주 동기간 대비 어떤 금요일과 이번 주를 비교하면 양이 정말 현저히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저 앞쪽까지 수박이 지금 쌓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하지만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과일 앞에서 오늘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 비단 수박만 감소했을까요? 전반적인 농산물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승환입니다. 네. 아유, 좋아하던 가수. 네. 이승환하고 딱 보면은 그분이 아니셔. 자, 교매사님, 와, 아니 왠지 우리는 이 수박 옆에만 있어도 뭔가 좀 막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양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주말 쪽으로 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절반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럼 수박 외에도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아마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눈에 띄게 좀 감소한 농산물들 어떤 작물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감소한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저장류뿐만 아니라 일반 과채류들도 일반 과일류, 제철 과일류 같은 경우에도 장마철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반입량이 감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다 몇 개를 꼽을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지금 과채들 상황이 다 지금 감소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장마가 좀 마무리되면은 다시
본 뭐 물량들이 반입이 되겠죠? 당장 오늘부터 약간의 물량은 증가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네네. 뭐 참외라든지 뭐 자두, 복숭아는 이제 뭐 계속해서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말 격리되다 보니까 또 약간 또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시간 정도 후면은 반입이 시작되는데 아마 참외가 좀 가장 많이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걱정한 게 과일들이 또 너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오늘 저녁부터 또 참외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또 양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좀 이런 날씨에는요, 품질 관리 더 신경 써주세요. 자,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인 농산물들 들고 다시 찾아뵈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지금부터는 오늘 거래된 채소류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름 채소류 지금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 가격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오이는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기도 하죠. 이 오이 같은 경우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요, 품위가 하락을 했고 시장 내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림세의 거래가 됐습니다. 또 오이 전체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또 장마 이후 상품의 품질도 개선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서요. 그래도 앞으로는 강보합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1년 중에 오이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계절이죠. 품위는 조금 떨어져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도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여름의 맛이죠. 열무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열무는 시원한 김치용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 비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천으로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반입량도 줄었고요. 그래서 오름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거래된 채소 품목 어떤 경락가를 형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들어온 물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677톤, 과일과채 2,341톤, 일반 채소는 5,353톤 반입됐고요. 총 8,371톤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27톤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오이입니다. 703.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642.3톤 기록했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61.49톤, 한 61.5톤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5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027원,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9,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11,027원, 어제도 11,000원대긴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등락가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797원 더 떨어졌네요. 오늘 평균가 11,027원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6월 20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27,500원이었는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 20일을 기점으로 뚝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부터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14,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10,000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00원대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19일 기점으로 26일까지 지난해는 약간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격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기는 합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27,000원, 평균가는 12,81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취청오이도 봐야겠죠.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2,331원, 최고가 26,500원, 최저가는 19,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취청오이 평균가가 27,635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22,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304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6월 23일이 가장 높았네요. 33,500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락과 상승을 좀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또 떨어졌고요. 오늘 가격은 26,500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금 취청 오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3만 원대가 되겠고요. 한 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5월 28일부터 6월 11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요. 6월 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약간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또 11일 기점으로는 지난해 시세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짝 또 지난해 시세가 높게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약간의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끝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또 보시죠. 진천군이 31,000원입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진안군이 높았네요. 26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열무입니다. 14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24.4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23.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41원, 최고가 2,368원, 최저가는 1,7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2,257원이었네요. 그런데 오늘 평균가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41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316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6월 20일 2,83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4일 때는 2,358원까지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약간의 반등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다시금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2,36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그래프와 올해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변동폭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6월 8일부터 11일 그리고 15일까지 급하락하고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격이 좀 벌어졌었는데 15일 기점으로 올해 계속해서 좀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와 올해 시세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고양시 2,368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고양시가 높습니다. 1,71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이와 열무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죠. 무 거래 동향도 좀 살펴주시죠. 네, 무는 현재 전남 무안, 전북 고창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내 재고가 부족해지면서요, 가격은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경락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입니다. 463.6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421.5톤이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4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41원입니다. 최고가 14,800원, 최저가는 12,400원이네요. 네, 오늘 13,000원대, 어제는 1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1,994원 더 하락 흐름을 나타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5일 16,3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14,800원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은 9,500원대, 낮았던 가격은 7,700원대 정도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8,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낮은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습니다. 오늘 가격 13,341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제주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19,800원이고요. 평균가는 16,5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무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가락동에서 들려드릴 채소는요, 우리나라 밥상에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이 채소를 활용해서
생채를 만들어서 이 잃었던 입맛을 찾곤 했는데 무소식입니다. 무나물도 좋고요. 이 시기에 무생채도 좋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무의 소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세한 이 경매 흐름은 경매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락시장에서 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진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무나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장 양념 해가지고 그냥 밥맛 없을 때 비벼 먹으니까 이거 별미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이 시기에 무들을 좀 많이 찾아요? 어때요, 좀 분위기가, 소비 분위기는요? 아무래도 지금 집에 많이들 계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모두 소비가 어렵죠. 잘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예, 우리 집만 물을 잘 먹을 게 아니고 좀 이 시기에 좀 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되는 분위기 좀 나쁘지 않은데 그에 따라서 경매 분위기도 좀 잘 받쳐주고 있을까요? 어때요? 네, 지금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제 비가 예보돼 있어가지고 미리 뭐 물건을 확보하려는 거래처에서 많이들 가져가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오늘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양이 좀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의외로 또 양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오늘 또. 네, 가저장 물건도 나오고 이제 미리 작업해둔 물건도 출하가 돼가지고 좀 양이 느는 바람에 어제보다 조금 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래요. 사실 이제 비가 내리면 무 같은 경우도 이 산지에서 이제 작업을 좀 안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작업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물량들이 좀 부족하게 반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업을 다 하셨다고요. 네, 미리 작업해 놓으신 것도 있고 이 비가 의외로 좀 멈췄어요. 잠깐 소강 상태 해가지고. 내리다가 멈춰서 예, 작업 쉬려다가 다시 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원활하게 물량이 반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워낙에 시세가 좋아가지고 열심히들 작업하셨죠. 아 그래요? 아유 뭐 말 그대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듯이 시세 잘 나오면은 일단 뭐 지금 비가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다 하셔서 좀 올려보냈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반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오늘은 물량이 또 많이 증가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반입량 어느 정도 차이 보이고 있나요? 지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 초라니까 미리 작업했던 거하고 이제 이틀 작업이 돼가지고 한 시장 전체 쉬운 2대? 10톤 정도 되는데 한 차에 그게 한 쉬운 2대 정도 반입됐었고요. 그 이후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물량이 줄어가지고 35대에서 4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한 44대 정도까지 다시 늘었어요. 와 이게 지금 한 대 한 10톤 이제 기준 네. 잡는데 44대까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이번 주에 지금 무 시세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양을 좀 회복하면서 시세 영향 바로 받은 것 같거든요. 뭐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은 아니죠? 경락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주 초반에는 워낙에 양이 많아가지고 뭐 상품 기준 한 10,000원대, 평균 한 9,000원대 정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양이 줄면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14,000, 5,000원대까지도 나왔었어요. 상품 기준을. 근데 오늘은 이제 상품 기준 한 13,000원, 평균 11,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확실히 물량이 좀 네. 회복이 되면서 시세가 좀 하락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의외로 그냥 경락가 폭이 떨어지는 폭이 좀 적었어요 오늘. 네.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아무리 최고가 뭐 머리 시세 잘 나와도 너무 이 가격 편차가 크면은 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 시세는 그렇게 등락폭 크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시세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머리 시세 한 13,000원이고 평균 한 11,000원 정도 네, 시세 형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교매사님, 지금 요 시세 보면은 이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동기간 대비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시세가요? 지금 오늘 가격이 아니고 6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작년보다는 평균으로는 한 2,000원 정도 높은 시세예요. 좀 뭐 나쁜 흐름은 아니네요. 평균으로도 그냥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소비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하고 비교해도 큰 폭으로 뭐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2,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무가 이제 반입되는 걸 보면은 이제 고랭지 쪽 이제 무들이 이제 막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때 좀 작황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아직 고랭지가 본격적으로 출하할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전라도 지역 본무 위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 좀 있으면은 이제 중부권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고 그게 이제 맞물려가 7월 중순부터 이제 강원도 지역 그쪽에 이제 중구랑지, 동평 아니면 뭐 횡성 그리고 평창 저지대 그쪽에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쪽 지역들 뭐 지금 무 현재 작황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평년 대비 비가 좀 자주 왔어요. 이 비가 그래요? 올해 비 양이 더 많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주 와가지고 지금 전라도 남은 물량들은 좀 많이 망가질 것 같고 중부권 물건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평창 그쪽 물건들 같은 경우는 생육이 빨라져가지고 출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좀 출하 시기 앞당겨진다. 교매사님 원래 이제 제때 나와야 될 때 이제 출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시기가 앞당겨지면은 산지에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땡겨 먹으면 좋아요 원래. 아, 땡겨 먹는 거 땡겨 좋은 먹으면-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물 빌려 먹는 것보다 땡겨 먹는 게 좋은 건데. 예, 이제 아니 또 너무 땡기면은 제가 몇몇 뭐 당근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땡기면은 또 나와야 될 때 물량이 너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산지에서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산지는 좋은 거네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출하식이 앞당겨지면은 산지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는 바람에 중부권 물량들하고 이제 남은 전라도 지역 물건이 많이 망가지면 이제 출하될 게 좀 줄어들겠죠. 그럼 아무래도 빨리 자란 물건들이 뒤에 받쳐줘야지만 이제 그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를 아마 지금 전라도권 저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라도 본무가 요럴 걸 대비해가지고 저장이 들어간 바람에 그것들이 이제 그 가격이 높아지거나 동백기가 생길 때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무 시세 경매사님 이제 경매하실 때 무 시세 가장 많은 시세 영향을 좀 끼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상품성이겠죠. 예, 그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뭐 상품성이나 지금 다들 농사 짓는 기법들이 다 발전들 해가지고 아주 크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 상품성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물건, 품질이 좋은 물건이 저렴하게 그 이제 경락이 돼야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겠죠. 그러면 물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소비가 잘 되는 거겠죠. 근데 재고 여부가 제일 커요. 경락가는. 상품성은 이제 기본인 거고 네. 경매사님 무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좋은 무인데 시세까지 저렴해야 된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적당히 오늘 거는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네요. 어때 이게 예, 오늘 한 반입된 무인데 예. 중품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항상 좋은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이게 근데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가 상당히 비대해졌어요. 이만한 대포와 같은 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오히려 너무 지금은, 크면 안 좋죠. 예, 오히려 지금 이 정도 크기의 무가 특품 중에서 제일 선호되는 무고 그 2등품 같은 경우가 이제 자른 물도 있어요. 약간 좀 크게 12개, 박스 안에 12개, 원래는 10개, 9개 들어가는데 12개 정도, 14개 정도 들어가는 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온라인 판매나 그 소분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시세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기보다는 좀 적정한 크기 좀 이렇게 한 중간 정도 크기가 그래도 많이 찾는 지금 예,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맘때 사실 뭐 작년하고 시세 비교하자면은 지금 한 2,000원 정도 상승한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이 장마에 대한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무시세기 때문에 특별히 더 품질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실 가을무가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무를 정말 최고로 쳐주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름무가 또 효자작물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경북 포항의 여름무가요. 한류 글로벌 농산물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이죠. 미국 시범 수출에 성공한 이후에 국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항 여름무는 동해바닷가 사질토양에서 6에서 8월에 생산이 되는데요. 이 월동무 소진식에 출하되는 계절적인 강점과 함께 또 매운맛이 적고 식감이 좋아서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올해 계약 재배 물량 500톤을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을 지금 추진 중인 상태이고요. 또 2022년부터는 매년 1,000톤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매년 1,000톤 수출이라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포항에서는 또 여름무가 정말 제대로 좀 효자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고랭지 채소인 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에 들어서는 시기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랭지무는 파종과 수확 작업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맘때 매년 이루어지던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장기간 막히면서 재배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랭지 채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이 작물을 다듬고 트럭에 싣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력 교류 사업을 통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유도하고요. 또 외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숙련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인력 수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좀 성과를 얻어서 가장 바쁜 시기에 우리 농가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경락가 살펴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과채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박부터 보시죠. 오늘 450.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30.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수박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07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421원, 최저가 1,833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1,900원대, 오늘은 지금 2,000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9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틀 전인 6월 24일까지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24일 가격 2,433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어제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고가 2,421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67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진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183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참외도 보시죠. 오늘 419.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6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595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모두 15,000원대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93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20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1,0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성주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68,000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평균가는 김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6,98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도 보시죠. 오늘 90.9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04.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32톤 감소했습니다. 복숭아 신비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67,42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1,000원, 최저가 6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6만 원 초반대, 또 오늘은 6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6,958원, 7,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0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4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최고가 7만 원 넘어섰습니다. 7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경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8만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의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65,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인데요. 배는 지금 산지 출하량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서 평소 대비 시장 내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냉해 피해에 대한 영향은 연중 지속되긴 하겠지만 하지만 장마 이후에 또 소비자 수요가 다시 반등하면서 앞으로 가격 강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51.9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0.1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 싱고 품종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6,01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54,000원대, 오늘은 4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8,64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이맘때 지금 가격은 6월 11일에 5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 4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안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7만 원, 평균가 39,08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 팜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과일 경매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과일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게
게 또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 소식 전해드릴 때 이렇게 더 기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배를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갈증 날 때 한 입 베어 물면은 그 과즙이 쭉 빠지면서 그 아삭한 식감. 그래서 배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다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 뵈니까 더 좋네요. 승환입니다. 네. 경매사님, 배가요, 1년 중에 가장 달고 맛있을 때가 몇 월이에요? 뭐 1년 내내 맛있는데요. 네. 특히나 가장 맛있을 때는 보통 한 11월 달에 먹는 배가 좀 맛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날씨 좀 서늘할 때 네. 그때 배 맛이 그 11월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배를 먹었는데 어떤 날에는 얘가 무보다도 더 밍밍한 맛일 때, 단맛이 전혀 없을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뭐 사계절 내내 언제나 그냥 달달한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게 우리 배입니다. 자, 이 시기 사실 이제 배들이 우리 옆에 있는 뭐 수박에게 좀 밀리는 것도 같고요. 참외나 복숭아에 또 치이고 자두에 치이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경매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전해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 분위기예요? 예,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반입량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평년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전주나 이번 주나 반입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뭐 10% 정도 상승한 시세입니다. 오, 좋습니다. 좀 걱정했거든요. 지금 사실 여름 과일들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배가 조금 구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시세는 좋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양을 좀 차이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좀 차이가 나죠, 반입량이? 반입량적으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래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170톤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가락동 전체적인 반입량으로 따지면 평년 수준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주가 한 175톤이 들어와 있고 네. 오늘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도? 예, 이번 주는 오늘까지 반입량이 한 173톤 정도. 그래서 저번 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톤 정도 차이는 네. 큰 무리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입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변호사님, 시세는 그래도 좀 10% 상승을 했다라고 먼저 짚어주셨는데 좀 경락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가락동에서 경매되는 배 시세는 뭐 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품 기준으로 5만 원 정도가 이제 넘어섰고요. 올해 이제 소과가 특히나 좀 강세인데 소과가 거의 대과 별 차이가 없이 4만 원대 후반 정도,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배 지금 현재 이 시세의 흐름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배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약간 뭐랄까 이 시기 때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평년에 대비해서는 소가가 원체 강세이기 때문에 30내 기준으로 뭐 이만한 가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자주 오는 시세는 아닙니다.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최고 머리 시세는 한 어디까지 나왔어요, 배? 가격적으로 오늘 가락동에서 가장 비싼 배는 오늘의 배는 7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0만 원? 7만 원. 7만 원? 네. 15kg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 자, 경락가로요. 이 정도 7만 원 형성이면 우리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는 한 9만 원대 정도는 되죠. 그렇지만 이제 배 특성상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특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누가 사가요? 9만 원짜리? 뭐 있는 집? 있는 집에서 그래서 난 못 먹었구나. 있는 집에서 주로 사가는데 오늘 최고 시세 7만 원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뭐 극히 이제 소량인 거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도 배 시세 지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2020년 올해 지금 이렇게 좀 추이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배가 가장 많이 소비될 때가 이제 뭐 추석과 우리 또 설이잖아요, 대명절. 네. 올해 배 좀 생산량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 네. 올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뭐 4월 달에 유례 없는 냉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원체 좀 많이 감소될 예정이어서 공급량으로 따지면 약간의 차질이 있을 정도의 지금 피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 보통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이 20만 톤 내외인데 올해 아마 2자가 꺾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양이 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앞서 이제 가장 가까운 명절 우리 추석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 배 가장 뭐 성수출할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석에 배 시세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예. 물론 산지는 이제 고단가인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선물로 구매할 때 예. 정말 이거 뭐 색깔대로 그대로 금덩어리를 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그런 걱정이 없잖아 좀 있는데요. 올해 2018년에도 상당히 냉해 피해가 좀 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내륙 지역에서 원체 좀 냉해 피해가 심해서 뭐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피해 입은 농가는 거의 뭐 착과가 안 된 농가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 올해 2020년 왜 그런 거예요? 뭐 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배 역시도 지금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들어오는 배 품질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회사님. 네. 얘가 오늘 혹시 최고 시세 받은 7만 원짜리 배예요, 얘가? 예, 그렇습니다. 오, 비싼 거 안 팔고 가져오셨네요? 하나 얻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좀 저기 알려주세요. 맛 좀 볼게요. 예. 예. 시간 없으니까 먹으면서 해야죠. 어때요 이거? 예, 이제 그 안성 지역에서 나오는 가장 고품질 배 중에 하나인데 정말 달다. 네, 7만 원짜리. 예. 네, 당도도 좋고 모양이나 색깔도 아주 최고급에 속합니다. 뭘 보면은 이거 내가 7만 원 주고라도 중도맨들 내가 사겠다는 거 뭘 보면 그렇게 알아요? 색대? 이쁩니다. 아 이쁜 거? 예,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모양이 편편하고 위쪽에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단단하고. 지금 딱 보면 크기가 교매사님 이렇게 좀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은 야 큼직큼직하게 정말 빛깔도 너무나 좋고요. 제가 맛을 봐도 진짜 7만 원 주고 먹을만해요. 우리가 과일만큼은 진짜 돈 제대로 주더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네, 예. 아유 PD가 그만 먹으라네요. 자 달고 맛있는 배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분위기는요. 제가 여름 과일한테 치일까봐 좀 시세 걱정했는데 뭐 시세 흐름 나쁘지 않아요. 예. 다만 우려되는 게 올해 지금 생산량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또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달고 맛있는 배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과수 농가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네.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요, 올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모두 500곳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23일까지 충주가 309곳, 또 제천 118곳을 비롯해서 전국 500개 농가 271.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확진 지역을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역 대책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전체 확진 농가의 86%가 넘는 431곳에서 매몰 작업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정말 자식 같은 과수를 매몰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과수화상병이 매년 우리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네, 오늘 시금치 42.3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35.41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 6.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1,697원, 최고가 23,700원, 최저가는 24,5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가 21,697원이고 어제 같은 경우 23,88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죠. 2,188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입니다. 6월 20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7,2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좀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3일 기점으로 소폭 올랐다가 24일 기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6월 25일 어제 같은 경우 29,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면 다시 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가격은 23,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4kg 상품 기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1,200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21,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 28일부터 6월 8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올해 상승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특히나 19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올라주면서 간격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이천시 27,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높네요. 21,399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 시금치 포항초도 보시죠. 5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92원, 최고가 2,200원, 최저가는 1,650원입니다. 오늘 평균가 1,892원이고요. 어제보다 시세 하락세죠. 992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지금 24일 뚝 떨어지면서 1,7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급상승하면서 2,700원. 하지만 오늘 다시 500원 정도 빠졌네요. 오늘 가격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난해 시세 흐름을 보시면 1,216원으로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오늘까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5월 28일부터 6월 9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또다시 좀 낮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고요. 특히나 19일 기점으로 완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1,892원까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포천시 2,25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남양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8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금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금치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농촌의 맛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셰프 에드워드 권입니다. 농부이자 유통 전문가 강용입니다.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채소를 오늘 주 재료로 잡았는데요. 네. 시금치입니다. 네. 시금치가 저희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제철이 언제예요? 시금치는 제철이 11월에서 2월 추울 때죠. 이제 재래종이 겨울에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서양종들이 주로 여름에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재래종도 여름에 나오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종 여름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요리를 시금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시금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요리는 바로 시금치 쌈장 크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를 보여드릴 것은 시금치로 하는 쌈장 크림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쌈장 크림인데 일반적으로 서양 요리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적인 퓨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기 요리라든가 이런 것에 곁들여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요리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선은 양파 준비하신 뒤에 얇게 썰어서 다져줍니다. 달구어진 팬에 오일 조금은 넉넉하다 싶을 정도 둘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진 양파, 약간의 다진 마늘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양파와 마늘의 숨이 죽으면 이때 쌈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볶아주시는 거예요. 쌈장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풍미음을 사라지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볶아주시면. 그리고 훨씬 더 맛이 깊어져요. 여기에 이제 생크림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금 한 소끔 끓여주시게 되면 생크림이 줄면서 농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묽은 수프의 농도 정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자, 이제 시금치가 들어가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서 이제 시금치 안으로 간이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유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크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크리미하고 그 리치함, 그런 맛과 쌈장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짠맛과 또 이 전체적인 감칠맛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요리고요. 이렇게 요리하셔서 뭐 닭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그리고 특히 소고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제 졸여져서 걸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쌈장 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달걀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크램블도 있고요, 오믈렛도 있고, 또 우리가 삶아서 먹는 보일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보여드린 요리는 바로 시금치를 이용한 파마산 치즈가루와 함께 어우러진 시금치 프리타타 준비해드렸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를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금치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때는 시금치를 그냥 듬성듬성 썰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둘러줍니다. 여기에서 다진 양파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파 어느 정도 볶이면 이제 시금치, 시금치가 어느 정도 숨이 죽게 되면 불을 약불로 바꿔주시고 이제 달걀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한국 요리를 할 때는 소금 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달리 파마산 치즈로 간을 합니다. 천천히 익혀주시면 일종의 달걀 파이가 되는 거죠. 오늘 시금치를 주 재료로 한 요리 중에서 두 번째로 보여드린 요리는 바로 시금치 프리타타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제가 조금 제 전문 분야를 좀 살려서 하나는 이탈리안 요리이고요, 하나는 약간 퓨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쌈장 크림. 쌈장이요? 네, 쌈장이 들어갔습니다. 크림에. 시금치가 들어간 프리타타 준비를 했습니다. 쌈장이 치즈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 좀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그렇지 않았을까? 이 쌈장 이런 향이 나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 시금치 쌈장 크림을 곁들여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식사 대용도 되고 간식 대용도 되고, 정말 이 간단한 걸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근데 입에 맞으셨다니까 다행이에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셰프는 다른 것 같아요. 쌈장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그럼 이 시금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금치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금치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파릉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파릉. 파를요? 예, 파릉채. 시금치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파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파릉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파릉이라는 것이 왜 이름이 시금치로 바뀐 건가요? 시금치가 파랗잖아요. 네. 근데 또 뿌리 부분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를 적근채라고 불러요. 네, 적근채. 뿌리가 적색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적근채라는 말이 중국말로 치근차이. 그래서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치근채, 시금치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어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좀 재밌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서는 뭐 포항초 뭐 이런 것처럼 성초의 뭐 이름만
따서 뭔가를 막 이름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금치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그러면 이제 섬초와 포항초가 있는데요. 섬초는 전남 신안 그 비금도에서 이렇게 해풍을 받고 겨울에 이렇게 자란 것을 섬초라고 그러고요. 비금도에서는 겨울에는 진짜 어디를 봐도 시금치만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강한 해풍을 이렇게 그 눈보라 또 강한 바닷바람 이런 걸 맞고 자라면서 시금치 그러면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초 그러면 포항초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거 외에는 포항초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데요. 이제 좀 그 뿌리가 더 그 붉은색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금치보다 조금 짧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TV에 뽀빠이 딱 나오고 시금치 막 먹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맛도 사실은 시금치를 제가 조리를 해보면 좀 단맛도 좀 따라오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궁금해요. 왜 시금치, 뽀빠이, 힘의 원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네. 1870년에 독일에 있는 한 과학자가 시금치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는데 시금치 100g에 무려 35mg의 철분이 들어있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가 철분이 많아서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1930년에 다시 밝혀졌는데 35mg이 아니라 3.5mg인데 점을 하나 잘못 찍었다부터 해서 다른 성분하고 헷갈렸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시금치가 뭐 그렇게 강한 것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게 되었죠. 자, 오늘 위원장님과 함께 시금치에 대해서 정말 저도 요리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촌의 맛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탁도 풍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맛!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시금치 쌈장크림 레시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금치, 양파, 다진 마늘, 생크림, 우유, 쌈장,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넉넉하게 오일에 두른 팬에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살려줄 쌈장 한 스푼을 크게 넣어주고요. 재료를 볶은 팬에 부드러운 맛 가득한 생크림을 넣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다가 주인공인 시금치를 가득 넣어줍니다. 숨이 죽으니까 넉넉하게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끓어오르면 우유도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한번 끓이면 드디어 끝입니다. 이 한식과 양식의 제대로 된 만남이죠. 시금치 쌈장크림 완성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농촌의 맛 시금치 프리타타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시금치와 달걀, 그리고 양파, 또 파마산 치즈와 식용유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고요. 또 시금치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팬에는 기름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썰어놓은 다진 양파와 시금치를 넣어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숨이 죽으면 달걀물을 시금치와 양파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고 또 약한 불로 줄인 뒤에 살살 볶아가면서 익혀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이 아닌 파마산 치즈를 활용해 주세요. 자, 노릇노릇 맛있겠죠? 도톰하고 푹신한 맛이 일품인 시금치 프리타타 완성입니다. 자, 영양 만점 시금치의 대변신, 어떤 요리에나 어울리는 시금치 쌈장 크림, 또 이탈리아식 오믈렛 시금치 프리타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시금치 하면은 이 뽀빠이가 먹는 기운이 펄펄 솟는 그런 채소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철분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과학자의 실수로 또 생긴 거라고 하니까 좀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 들긴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철분이 아주 풍부한 채소다라고 알려진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소수점 때문에 잘못된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금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시금치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주는 혜택이 너무 많아서 모두 언급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인데요. 각종 암 예방에 이로운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또 비타민 C,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다고 하죠.
네,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로 챙겨 먹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그래도 뽀빠이의 건강 비결이 시금치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좀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보통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이 신선한 농산물을 잘 챙겨 먹는 게 또 우리의 영양분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종합 비타민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종합 비타민제 부럽지 않은 시금치를 이제 구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싱싱한 시금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068원, 최고가 8,330원, 최저가는 5,03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평균가가 되겠고요. 감자 수미 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4원, 최고가 470원, 최저가는 190원입니다. 어제보다 5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3,907원, 최고가 43,300원, 최저가는 19,96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138원 떨어졌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1,189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2,333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2,245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198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봄이라는 계절에는 이제 봄을 탄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가을이 되면 좀 쓸쓸한 느낌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 장마철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계절성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생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자연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의 우울한 이유는 바로 일조량이 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조량이 적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이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 성분이 수면과 진정작용을 활성화해서 우울감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런 우울감을 없애는 방법이요. 의외로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 해요. 바로 실내 밝기를 좀 밝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조명을 환하게 켜두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비가 와서 외출도 쉽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좀 어둡다 싶을 때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볼 품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이와 플럼코트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한 관련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